불이 켜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천장에 매달린 촉수 낮은 백열 전등은 한 점 생략도 없이 감방 안을 골고루 비췄다. 그 불빛은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나는 불빛을 받고 드러난 내 육신을 내려다봤다. 도저히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몸뚱이가 불빛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이젠 느슨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법도 한데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기를 여러 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설가라는 직업은 재능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으로 그 이름을 빛내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도 어제처럼 이어가고 내일도 똑같이 원고를 채워나간다는 그는 소설가 김기흥 씨입니다. 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를 시골서 다녔어요. 뭐 지금은 시골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때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될 때라 학생들이 읽을 책이 없어요. 그래서 만화책 한 권이 있으면은 한 60몇 가지나 아니고 50몇 명 되는 애들이 돌려가면서 그걸 다 봤어요. 너덜너덜 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서에 굶주려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당시에 뭐 책 말고 다른 거 할 일은 없어요. 텔레비가 있나 라디오도 없어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책 있으면 책이나 읽고 애들하고 어울려 놀고 뭐 이런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에 굶주려 있다고 봐야 할까? 그러다 이제 중학교를 대저로 나왔어요. 중학교 지나고 보니까 학급 문구가 있더라고요. 반에 한 150권 정도? 의 책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하루에 한 권을 학교에서 읽었어요. 읽고 또 한 권을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또 읽고 이런 과정이 대폭된 거죠. 근데 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에 유명한 그 시인 박용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 봄에 봄비가 온다든가 그럼 문을 열겠다 해요. 그래서 수업 진행을 안 하고 본인 시를 낭독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가 좋아요? 시를 이해해서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긋한 목소리도 좋았지만은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았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 그래가지고 문학에 대해서는 뭐 눈을 떴다고 볼 수는 없고 독서를 좋아했던 건 같고 그 다음에 시인 박용래 선생님을 알았다는 거 이것도 나에게서는 큰 문학적 자산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머들령에 들어가면서부터 문학에 눈을 떴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뭐 꿈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중학교 때는 막연하게나마 이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뭐 내가 변호사를 뭐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넌 변호사 해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뭐 변호사라는 걸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에 눈을 뜨게 됐죠. 학창 시절에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송영섭이라고 하는 선배님이 계셨어. 시인 나중에 필명이 송유한데 그분이 각 교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1학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머들령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들어와라. 뜻 있는 사람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그냥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이 머들령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머들령 하면 정훈 선생님. 정훈 선생님이 조직을 하셨고 그 정훈 선생님이 아들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정병우라고. 정신이죠. 그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죠. 그래서 시 파트, 산문 파트 이래가지고 이걸 합해결을 했어요. 작품 써가면. 그 영향으로 해서 뭐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원, 그 당시 학원이라는 잡지, 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잡지가 학원이었어요. 그때 작품을 투고해서 거기 게재도 되고, 이제 게재되면은 그 평을 해줘요. 그 당시에 내 평을 했던 선생님이 김동리 소설가 선생님이 내 작품 평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보기 드문 수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마 그런데 힘 입어가지고 글을 쓰지 않았나 싶고 뭐 교지에도 작품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교지에도 작품 발표를 했고 학원 문학상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작품을 내 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입상을 하죠. 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광대학교 거기에 전국 현상 고등학교 현상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선을 했어요. 근데 조금 미안한 건 그 당시에 내 작품하고 마지막까지 겨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그 여자는 여자였어요. 결혼도 않고 평생 글만 썼죠. 그래서 문학사에 남는 작품을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게을렀던 거죠. 그런 면에서 미안해요. 네. 네, 참 어려웠어요. 이게 소설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직업과 병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쓸 때는 뭐 마감 기일이 있고 그러니까 쫓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날도 꼬박꼬박 세우고 그럼 잠도 못 자고 그냥 잠먹고 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작품 쓰는 것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보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글을 썼다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새로운 책에 목말라 하던 독서광 김기흥 작가는 중학교에 입학해 하루에 한 권을 읽었을 정도로 자연스레 책 속에 파묻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막연하게 변호사를 꿈꾸기도 했었지만 그가 소설가가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을 써서 대학에 갔고 졸업 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쁜 나날들 속에서도 소설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학생들한테는 뭐 손대는 거를 이렇게 매 때리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릴 때 내가 이제 좀 손을 대면 왜 나는 학교에서 애들 손 안 대는데 당신이 우리 애들 손 대냐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결근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 딱 한 번 결근한 적이 있어요. 그 병원 데려가기 위해서. 뭐 그 외에는 굉장히 성실한 편이고 가족들한테도 좋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교사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작가로서는 게을렀다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무색하게 지난해 문단의 극찬을 받으며 소설집을 발간했습니다. 고1을 넘어 첫 소설집을 발간했을 만큼 그의 문학 인생이 오롯이 담긴 자식과도 같은 책이죠. 그간에 여기저기 발표했던 작품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책을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니까 오래 미뤄뒀던 숙제를 끝낸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작가들에게 어떤 작품에 애착이 가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작가들은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거기다 열정을 쏟아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는데 뭐 모든 작품에 애착이 가는 거죠. 그러는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작품도 기억에 남는다. 뭐 또 문학적으로 이런 작품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가 입장에서는 모든 작품이 다 애착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문 기사 또는 시대적 흐름, 시대적 어떤 경락 또는 내가 평소에 몸담고 있던 어떤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소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소재를 얻었건 간에 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그 육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소재를 내가 내 스스로 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간접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작품이 돼요. 뭐 있죠. 가령 그의 여름의 쓰르라미 같은 경우는 그 교단 얘기거든요. 학교 생활 얘기예요. 뭐 그 당시 그 황폐화된 교단 이런 것이 소재가 되는데 뭐 그건 어쨌건 간에 교직 생활 하면서 얻은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 젖은 날개로 요 작품은 그 부동산 악덕 부동산업자 이 얘기를 썼지만은 그 배경 어느 부분에는 내 초등학교 그 얘기가 살짝 나와요. 거기에 실명으로는 안 썼지만은 뭐 별명 같은 경우는 차용을 한 경우도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기들이 읽으면 하고 무릎을 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빌려왔을 뿐이지 그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건 내 나름대로 그걸 내면화시켜서 쓴 작품들이죠. 그 꿈꾸는 미모사 그 작품 자체가 그 미모사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만 그 이 소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모사 하면 뭐 고등학교 생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다들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뭐 충격을 가하거나 뭐 이러면 우물이잖아요.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그만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바로 외부에서 받은 뭐 이런 상처. 그래서 그게 미모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크건 작건 간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상처 때문에 어떤 그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독자들이 이런 작품을 읽고 그런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는 이러한 그 이해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그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사는 이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사건, 뭐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것들을 대하면서 소설가들은 이걸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근데 물론 이것을 작품을 할 때 뭐 그런 시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가는 항상 현실 의식에 좀 남다른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김기흥 작가에게 글을 쓰는 일은 그저 숨을 쉬는 일과 같을 겁니다. 이 세상에 빛나게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 이는 70을 넘긴 작가가 여전히 펜을 손에 쥐고 끊임없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강 그 채식주의자 그 작품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 영예거든요, 주인공이 영예인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이 개를 이제 자전거에다 매달고 이렇게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그걸 잡아 먹었어. 그때부터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채식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내 작품 그 꿈꾸는 미모사 그 소재가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참 읽어내기가 힘든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독자라고 하면은 그런 작품을 좀 깊이 있게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뭐 독서력을 키우는 건 물론이지만 어떤 내적 성숙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명. 그래, 요즘 나이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대편에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안 통하잖아요. 서로 뭐 고집을 내세우고 이럴 경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쓰고 싶은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재가 우선 그 어떤 울림이 와야 돼요. 이건 내가 꼭 써서 독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것이 먼저 오면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소설 구성을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은 어떻게 쓰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다 하는 단편 같은 경우는 대충 그런 구상이 끝나요. 거기에 대충 맞춰서 써나가게 되죠. 되게 그런 식으로 써요. 우선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야죠. 뭐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독자들에게 어떤 감흥을 줄 수는 없겠죠. 독특한 자기 나름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되겠죠, 그게. 앞으로 이제 단편을 좀 벗어나서 장편을 쓰고 싶어요. 탈북민 요것을 제 1차 대상으로 하고 장편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탈북민을 좀 접촉하는 기회 이걸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남한사에 적응하는지 이런 걸 세세히 다 알아야만 그게 작품이 되죠.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 탈북민들이 내려와 사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딘가 거기를 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죠. 이제 독자들은 그가 보여줄 또 다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기흥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만나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히 말을 걸어주기를 문학의 향기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